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일 뿐이에요.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그 멀티플레이어를 키우는 그런 회사에 현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원에 있고 그다음에 군대 다녀오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그렇게 주어진 업무,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 하던 그런 입장에서 그러는 사이에 거의 10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회사에 옮겼을 때 상당히 저도 힘들었어요. 이 회사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면 밥 먹을 때도 일 얘기, 쉴 때도 일 얘기, 계속 일 얘기해요. 여러분들 워커홀릭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막 일의 중독자. 계속 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사 들어가서 제가 세운 꿈이 뭐냐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게끔 만드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시작했는데 내가 본사에 한번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직원들이 이렇게 그 각 브랜치에서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꼭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 전문가가 돼야겠다.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가치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회사가 나를 인식해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본사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본사라는 곳이 저희 그 사업부는 특수 소재 사업 분야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 사업을 제가 하던 그 사업 부분이 시작된 지가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아시아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 갔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있던 데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인데 동양인으로서 이제 처음 가봤는데 그 제가 맡았던 일이 바로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잡이었어요.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는 뭐냐면 생산, 연구기술,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이 네 가지를 전부 총괄하는 하나의 그 제너럴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사장이라고 할까? 한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안에. 근데 그러한 기회를 제가 잡게 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던 분야, 저는 기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 기술 영업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나름대로 최고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 분야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그런 사업 분야였어요. 제가 이제 거래하던 쪽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기술이 있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고객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본사에 갔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는 기술 영업밖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원하는 것은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계획도 짜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동시에 저한테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갔더니 그야말로 한 5, 60년 만에 처음 보는 아시아 동양계 친구가 본사에 와서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 친구 뭐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를 반겨준 것은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 꿈과 희망, 어떤 그 희망찬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 노력을 해서 이 경력을 쌓는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굉장히 좀 좌절과 낙담. 그 회사의 그 분위기 자체는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얼마나 실력인데 여기 왔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석사 과정은 제가 미국에서 했지만 저는 그 네이티브 텅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그 문화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 그 회사의 그 방식이라는 것이 그 인수인계가 차 마시는 시간 2시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전임자하고 앉아서 이 잡은 어떤 일이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2시간 이에는 인수인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가서 2001년도 초에, 이제 2000년도 말에 갔는데, 가서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것은 기술 영업밖에 모르고 왔는데, 회사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많은 매니저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당장에 이달에 나가야 될 생산 계획을 짜달라.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쪽으로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러한 것들, 제가 평소 때 안 해본 것들이 막 저한테 요구사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를 받으니까 평소 때 가지고 있던 나 나름대로의 그 전문성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마디로 버벅거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굉장히 주위 동료들의 어떤 냉소와 나 스스로 좌절 속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갔다가 한 2달이 좀 못 됐을 때 나야가라 폴이 거기서 나야가라 폭포가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땐 돌아가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야가라 폭포는 한번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휴일이 좀 긴 날을 통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폭포가 떨어지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한편으로 저에게 쌓였던 이 좌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씻어주는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폭포에 정말 뛰어들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좌절이 컸는지.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는 도대체 어떠한 경쟁력이 저희 회사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가, 그런 거를 찾아내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동양인으로서 처음 이곳에 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일해야겠다. 아시아 대표로서 내가 왔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대표로 왔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장에 가족들까지 3년 동안 미국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데리고 왔는데, 채 한 달도 넘기기 전에 벌써 좌절과 낙담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진짜 폭포에 정말 내가 확 뛰어들면 시원하게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저를 스쳤냐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뛰어들 생각까지 할 정도면 내가 뭘 못할 것인가. 일단